네, 코스닥 시장 내 유망 기업 히든 챔피언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이번 코너의 이름이 코스닥 히든 챔피언입니다. 네, 키움증권의 오연진 애널리스트, 오늘은 전화로 만나봐야겠네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자, 오늘 시황 좀 간단히 좀 먼저 정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까? 자, 네,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사실 뭐 다들 많이들 말씀해 주셨겠지만 미국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뭐 다소 좀 매파적인 FOMC 내용에도 좀 불구하고 결국은 좀 파월 의장의 온건한 발언이 좀 지속되고 뭐 우크라이나, 러시아도 이제 휴전 기대감이 조금 부각되면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요. 특히나 최근에 이제 많이 눌려 있었던 기술주들이 뭐 최근에 뭐 반도체 지수 급등에 이어서 같이 좀 올라왔고, 중국주들도 이제 뭐 중국 부양 정책 발표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엮이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가파른 이제 뭐 섹터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야에서 좀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, 이러한 부분이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영향을 끼쳤듯이 결국은 어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뭐 긴축 정책에 대한 어떤 불안감 해소 측면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이런 안도 랠리가 일단은 당분간 단기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서 좀 수혜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를 한번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여태 동안 뭐 한동안 이제 부품이나 수급 차질 우려가 좀 부각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그 센티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많이 눌렸었던 조정 압력이 컸었던 반도체나 IT 업체들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오늘도 이런 쪽으로도 많은 이제 상승이 올라오고 있는데, 그 밖에도 이런 대외적인 요건, 그 어떤 큰 폭의 이제 금리 상승 인상기에 대한 어떤 대외적인 요건이 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기존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제 성장 스타일의 업체들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낼 수 있는, 안 좋은 여건상에서도 낼 수 있는 좀 더 가치주 퀄리티 스타일의 업체들도 좀 주목을 같이 해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네. 결론은 퀄리티를 말씀하시는군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, IT에도 조금 신경을 우리가 써야겠지만 그래도 숫자가 좀 제대로 찍히는 회사를 선택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좀 가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네, 오프닝 때 건설주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. 뭐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것들이 상한가를 가고 오히려 실적이 수백억이 나오는데도 PER이 4~5배 머물러 있는 이런 종목도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럼 오늘 소개하시는 기업은 네. 소위 숫자가 좀 제대로 나오는 퀄리티 기업입니까? 아, 네, 맞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일단 뭐 종목명부터 말씀드리면 동방성기라는 네. 업종인데, 숫자가 나온다고 하기에는 사실 관리 종목을 이제 막 탈피한 업체예요. 근데 상당히 좀 탄탄한 그 실적 상향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좀 우호적인 사업 구조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방송으로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, 물론 제가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IT, 오늘도 뭐 세게 나오지만 이런 업체들도 그 단기적으로도 분명 실적 성장세가 나오긴 하지만 그 성장세율로 가파른 그 성장세를 따져 보면은 동방성기 같은 업체들도 좀 주목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. 일단 좀 시총이 작고 다소 좀 낯선 업체일 수 있어서 간단하게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, 저희가 최근에 뭐 조선이나 뭐 이런 선박 관련된 업체들도 그 저성장 구간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, 동방성기 같은 경우가 이제 선박용의 이제 파이프 시스템, 배관을 주로 하는 이제 기자재,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 미포조선이나 뭐 대선조선 같은 이제 조선사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, 왜 추천을 드리냐면 먼저 두 가지 크게 측면을 보면, 첫 번째는 어떤 사업의 구조적인 변화인데, 이 부분을 보면은 사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2000년대 대규모 발주 이후에 조선업 자체가 상당히 구조조정을 오래 겪어왔잖아요. 그러면서 이런 기자재 업체들도 많이 이제 구조조정이 되고, 동방성기도 그러다 보니까 그 적자의 폭에 좀 그 늪에 좀 빠졌었는데, 최근에 아시다시피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고, 또 국내 조선사 위주로 이런 수주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조선사들이 배관이나 이런 기자재 발주도 상당히
상향을 가파르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그래도 구조적으로 구조 조정이 된 기자재 업체에 최근에 발주까지 늘어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존에 이게 살아남은 동방성기 같은 업체가 P와 Q가 동시에 좀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또 네, P와 이어서 Q가 동시에 올라온다는 말씀은 네. 마진이 확대된다는 말씀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, 영업이익률이 맞습니다. 올라온다면 사실은 주가에는 조금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사실 여태 동안은 워낙에 발주나 이런 게 끊겨 있었다 보니까 적자 기조를 보였었는데 가파르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서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작년 대비해서 물론 이제 성장률로만 보면은 700%가 넘게 오르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 더 측면을 눈여겨서 볼 수 있는 게 작년 하반기에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기자재 전문 업체인 세진중공업이랑 자회사 1승이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진중공업이나 1승 같은 경우는 여태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던 기업이어서 이런 흑자 기조의 사업 구조 재편이나 이런 거에 큰 경쟁력이 있고 여기 지배구조에도 이제 안정감을 좀 더할 걸로 보여지면서 거기다가 추가로 기존 고객사뿐만 아니라 이제 모회사인 세진중공업으로도 고객사가 다변화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모회사까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우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동방성기 내의 어떤 이런 변화에서도 충분히 성장의 폭을 좀 가파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잘하겠습니다. 오늘 동방성기 말씀 잘 들었고요. 예, 펀더멘털이 아주 강한 턴어라운드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키움증권의 오연진 애널리스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